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어디까지 설명드렸죠? 또 다 잊어버렸네. 네? 방금 전에 했는데도. 자, 부하율 향상될 때까지 하고 이제 성존량 증대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얘는 5-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페란티하고 자기 여자 현상이 있는데, 페란티 현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전압 강화가 이렇게 일어난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지상부하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진상부하이게 되면은 얘가 올라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얘 이렇게 직각 올라가듯이 이게 IZ입니다. 이게 IZ입니다. 그럼 그림을 제가 이렇게 좀 작게 그렸지만 사실 여기가 154라고 그러면 수용가 쪽은 어떻게 된다? 150kV 정도가 나왔다 이거죠. 근데 여기 어떻게 보니까 얘가 154라고 그랬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160 정도가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송전선 충전에 의해서 수용가 측에 대한 전압이 150이나 160이냐 이런 식으로 전압이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걸 이제 페란티 현상으로 이제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거죠.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은 저번에 이제 발전기 전기자 반작용은 계통 측면에서 보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다고 그랬죠. 얘는 발전기 자체만 보는 겁니다. 충전에 의한 거는 얘가 시성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시성분이 이건 뭐죠? 배터리라고 그랬죠. 제 C는. 그럼 배터리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럼 여기 발전기가 이렇게 달려있었다 이거죠. 발전기의 종류에 따라서 뭐 바깥에 고정자가 있고 안에 회전자가 있거든. 바깥에 전기자가 있고 안에 계자가 있겠죠. 그럼 사실 이제 계자 쪽에 DC 전류를 인가해가지고 여기서 자석이 발생돼가지고 이쪽으로 거꾸로 전압이 오는데 여기를 지금 DC를 죽여놨습니다. DC를 죽여놨는데 뭐라고? 얘가 진상이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거꾸로 타고 들어가겠죠. 여기서 또 자석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렇게 거꾸로 자석으로 만들어낸다 보니까 여기 뭡니까? 또 유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전압이 생깁니다. 그 발전기에 여기 조작 전압을 인가를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계자하면 뭐라고요? 여자라고요. 자기가 스스로 여자 되는 현상이 발생됐더라. 이게 발전기 자기 여자 현상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 이거죠. 기존에 이렇게 있던 부분에다 외부에서 또 들어오게 되면 얘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전압이. 평상시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데 얘가 있어서 이게 더 올라간다. 그럼 컨트롤 하기가 힘들겠죠. 실제 전압이 아니라 얘 자체의 전압이, 얘는 이 바깥의 전압을 가지고 동작을 해야 되는데 이 거꾸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얘 자체의 영향이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컨셉 정도만 이제 잡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충전에 의한 장애는. 충전 용량에 대해서 문제가 돼가지고 발생을 하더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대략. 차단기 투입 방식. 투입 방식은 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있네. 수동, 직접, 전기주장, 솔레니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차단기 투입 방식 해놓고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은 차단기 전격과 동작 책무가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차단 용량. 그러니까 차단기의 이제 투입 방식보다는 전격 쪽이 더 많이 나오겠죠. 투입은 뭐 수동으로 하느냐, 자동으로 하느냐, 아니면 기계적으로 하느냐, 정기적으로 하느냐, 요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투입 방식에 대해서는. 투입 방식이 이제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이건 별 하나짜리, 뭐 0.5가 될 수도 있고. 트리플이 같은 거는 이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차단기는 뭐라고? 트립이 우선이다. 항상. 트립이 프리하게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트립이 우선이다 보니까 트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차단기 투입 버튼을 누릅니다. 이건 뭔가 사고가 나가지고 트립 버튼을 그러니까 너 꺼져라고 했는데 너 죽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뭔가 사라지면은 얘가 살면서 박치게 일어나서 뭔가 불날 수도 있고 소선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심한 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투입이 우선이 아니라 트립이 우선이다. 그런 부분이 됩니다. 여기서 트리플이라는 건 차단기를 트립할 수도 있고 뭐 기계적 트립 자유, 정기적 트립 자유, 공기적 트립 자유. 차단기 트리플이는 트립 자유 뭐 방식도 있고 투입 동작이 행해지는 거, 재투입 동작을 행하지 않고 일단 투입 지령을 해제하고 재투입 지령을 주었을 때 그때야 투입 동작이 행해지는 거. 컨셉은 그거죠. 트리플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계적, 정기적, 뭐 공기적 트립 자유라고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념은 그거가 되죠. 트립이 프리하다는 거는 이게 트립이 먼저 우선이라는 얘기죠. 개 쪽에 우선. 그러니까 투입 명령이 들어와도 트립이 먼저 되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차단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하나는 ON하는 버튼일 테고 하나는 OFF하는 버튼이겠죠. OFF 시그널이 들어옵니다. 뭔가 86에서 OFF가 됐습니다. 이렇게 ON하는 시그널은 OFF 시그널이 달면은 이런 식으로 B접점으로 넣으면 됩니다. 이 86을 이건 A접점으로 넣고 뭔가 86 여기 A접점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얘는 붙죠. 붙어서 OFF가 됩니다. 그때 얘는 어떻게 B접점이 떨어집니다. 그럼 얘는 집어넣고 싶어도 못 집어넣는 겁니다. 그냥 그 B접점을 뭐로 쓴다고요? 페일 세이프로 안전하게 실수하지 않게끔 안전한 측면에서 실수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B접점은 그런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얘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해주면 얘는 떨어지고 얘는 붙었으니까 떨어지는 거고 얘는 떨어졌으니까 못 붙는 거죠. 아무리 투입 버튼 눌러도 이게 엔드 조건이니까 여기 전압이 살아야 되는데 얘가 떨어지면 A접점으로 떨어지면 얘는 붙겠죠. 그러면 트립을 해제하면은 여기로 들어가는 어떤 트립 시그널을 해제하면 얘는 다 복귀를 한 상태니까 그때는 투입 버튼을 넣어도 들어가겠죠. 사실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실제로 그리고 설명 써주시면 되죠. 그러면 더 확실하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딱 보시고 거기서 어떤 그림을 옮겨 적는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셔야지만 됩니다. 이건 그냥 제가 그린 그림이고요. 실제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시퀀스가 조금 더 복잡한데 그냥 최대한 간략화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폐서지. 개폐서지는 이제 어디에서 나왔었죠? 송배전공학에 몇 자? 예? 이상전압 9장. 이상전압에서 표가 있었죠. 개, 고, 과, 상, 무유변, 영춘고, 해부자, 012. 그럼 이거 쓰시죠. 예? 일단 나오니까 그럼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좀 해보셔야죠. 이거 10번? 기본이 10번입니다. 이건 한 20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20번 정도? 왜? 연구반에서도 여러 번 해드렸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지금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기본서는 막 이렇게 넘겨보셔야 됩니다. 왜? 거기에 있는 그림, 그 다음에 표, 수식 이런 게 익숙해질 때까지. 근데 오늘 14장 할 땐 제가 대충 넘어갔죠. 14장은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왜? 여러분들 똑같이 하니까 앞에서부터 다 보지 않습니까? 14장 볼 때쯤 되면 안 봅니다, 이게 뒤에까지.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부분이 책에 있는 내용이 다이렉트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연구반에 별도로 나오는 그 내용을 차라리 더 쓰시라는 거예요. 14장은.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개폐서지에서 이제 나왔던 거는 과도, 진동 이상전압. 이건 상용주파 진동 이상전압이죠. 예, 개폐서지 6가지를 써라. 그럼 뭡니까? 과도시 발생하는 겁니까? 개폐라는 건 뭔가 사고가 나니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사고가 났을 때 개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도 이상전압이에요. 이게 뭡니까? 무유변, 영춘고. 그거 쓰는 겁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합니까? 무부하 충전전료시. 근데 여기는 개통조작시, 고장 발생시. 그 6개를 써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3개밖에 안 써져 있네요.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그런 그 개폐서지의 6가지에 썼던 다른 답안지를 보고 보완을 해주시면 됩니다. 차단기 차단 메커니즘. 이거는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죠? 차단기 차단 메커니즘. 몇 개 그린다고요? 3개.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갈까요? 얘가 이쪽으로 갈까요? 1번, 2번. 둘 다 갑니다. 왜? 진상일 때도 있고 지상일 때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지상일 경우를 가지고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진상일 때도 똑같습니다. 근데 지상인 부분이 더 많이 나와 있으니까. 지상이니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갈 건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요? 전류의 0점에서 차단을 해줘야 되는데 전류의 0점이 아닌 데서 차단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차단했다. 그럼 얘하고 쫓아간다고 그랬죠. 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쫓아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예? 요것도 가니까 얘가 이렇게 쫓아가고, 얘가 이렇게 쫓아가고, 그림을 제가 잡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세 개 그리라는 게, 요거에서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얘는 이렇게 올라갔다. 여기서 끊어졌으니까 잘 보시란 얘기죠. 쫓아간다고, 요거를.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됐으니까 쫓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간다 이거죠. 그렇게 나고 얘를 쫓아가니까 이렇게 튀었다가 다시 이렇게 줄어들어서 갔다가 요 형태하고 얘를 또 쫓아간다고 이렇게 놓으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는 또 얘를 쫓아갑니다. 그렇게 그려보면 주십니다. 나중에 이해하실 때. 근데 지상일 부분 요걸 할 때 뭡니까? 차단기가 이렇게 있다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T0, T1, T2, T3, T4까지. 그럼 여기 뭐라고요? T4, T3, T2, T1 뭐라고요? T0 1, 2, 3, 4 해가지고 5개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T4까지 있다고. 일부러 거꾸로부터 그려준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려도 되는데 왜 여기서부터 그리면 이거 그러니까 T4에서 완전히 개방이 되면서 그림 3개 그리라고요. 이렇게. 그래 이제 설명하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뭐 상기 대지전압에 몇 뼈까지 되고 얘 부분은 뭐고 얘 부분은 뭐고 얘 부분 뭐죠? 예? 예, 회복전압. 영어로 리커버리 볼테이지. 얘는 뭐라고요? 예? 그렇죠? 영어로 과도 회복 전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 재기 전압이라는 용어로도 쓰고 과도 회복 전압이라는 용어로도 쓰고 그리고 여기 요런 부분은 뭐라고요? 아크 전압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있고요. 과도 회복 전압을 설명하시고 보통 이제 과도 회복 전압을 좀 많이 하는데 재기를 했다 이게 다시 여기서 다시 전압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완벽하게 돌아온 거고 초기에 이렇게 트랜지언트한 부분을 과도 회복 전압이라고 얘기하고 다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뭐 재기 전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크 전압, 재기 전압, 회복 전압 이런 부분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뭐 전압이 뭐 상규 대지 전압의 3.5배에서 4배까지밖에 안 되는 건 그 제동 현상 때문에 그렇게 된다. 무제동, 제동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해드리면 되는 거고요. 그런 차단기 전격 동작 채무가 여기 차단기 투입 방식 그 안에 간단하게 또 나와 있었거든요. 그 부분 또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여기 차단기 투입 방식 해가지고 아까는 뭐 전기적, 수동, 자동, 뭐 기계적, 전기적 그거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전격하고 동작 채무가 여기 밑에 교재에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필요 없다고요.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차라리 이 전격, 동작 채무 이 부분을 보시라고. 동작 채무가 뭐였죠? 정의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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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1회 이상 하는 겁니다, 지금. 1년의 동작이. 투입, 차단, 그 부분을 연속적으로 2회 이상 할 경우, 그거를 이제 동작 생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었죠. 그런 정의를 정확하게 써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콘덴서형 차단기 선정. 콘덴서형 차단기는 뭐냐? 도립전류가 있으니까. 그 도립전류의 차단기가 견뎌서 떨어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런 정도고 내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이따가 시간 관계상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교재를 보면서 일단 좀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오늘은 또 회식이 있으니까 또 빨리 끝내고 또 밥을 먹으러 가야죠. 자, 그러면 한번 교재를 보겠습니다. 해안지방의 염해대책. 염해대책을 딱 보니까 아까 어떤 방법밖에 없다고요? 책에서는 한두 개 더 추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여기서도 내용을 보시면은 큰 내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해안지방의 변전소에는 염분으로 인하여 절연 파괴가 쉽고 연면 방전 전압이 낮고 누설 연료가 크다. 일반적으로 오손된 예자는 건조 상태에서 연면 코로나에 차이가 없고 섬락 전압도 그다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뭐 이런 내용들. 중요한 건 뭡니까? 내무 예자를 사용한다. 이 정도. 염해 대책이.
내무해제 사용한다. 염해대책. 그리고 청소 등이 곤란하다. 장간해자. 일반 해자보다 건조 섬낙전압은 떨어지나 주수 섬낙전압은 높고 청소가 용이하므로 일반적으로 모선 및 달러기에 사용한다. 애자 청소를 몇 회? 연 2 이상 설치하는 게 낫다. 또는 실리콘 코팅을 하는 방법도 있다. 또 제가 448페이지 터치하는 게 별로 안 좋네. 자, 피레기는 뭘 떠라? 염해라는 거는 염분에 의한 방해 부분이죠. 내해 이런 부분은 또 틀려지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애자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책에서는 거의 한두 개 정도 더 설치한다 그런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는 부분이 뭐 섬넉전압 등을 고려해가지고 더 튼튼하게 만드는 제품을 써야 된다. 그러면 핀현 장진해죠. 핀해자, 현수해자, 장간해자, 지지해자, 내무해자인데 내무해자를 쓴다는 얘기죠. 왜? 핀현 장기만 쓰다가 내무해자를 쓰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이유란 얘기입니다. 염해 때문에. 여기는 이제 뭐 전력기계 체계근 기술 동향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염해 대책했을 때 이런 것들 좀 더 요 내용도 그렇게 바람직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뭐 청소하고 그 다음에 더 튼튼하게 만들고 애자를 더 갖다 설치하고 이런 것들. 그런 부분의 콘셉트로 해서 하고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주셔야 된다. 예. 염해 대책, HLWS, 한라인 워싱 시스템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자꾸 청소를 해줘라. 염해 대책을.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들을 막 갖다 넣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무해자를 설치해야 된다. 근데 내무해자 같은 청소하기가 힘드니까, 아무래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제품을 한두 개 정도 더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도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애자 개수 결정 시 고려사항. 연육률 나왔죠, 아까. N 2개, 2N. 2는 애자 한 개의 섬낙전압이고, N은 애자의 개수고, 이게 애자 한 년의 섬낙전압이고, 한 년이라는 건 전체 연이니까. 10개면 10개를 다 한 거고, 그 다음에 한 개랑 견뎌야 되는 부분 있죠? 그걸 이제 곱하면은, 그게 1보다 작을 때가 좋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1보다 작다는 거는, 요게 전체 걸리는 전압이 작게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전체 걸리는 전압이 한 60V, 90V 걸립니다. 근데 얘는 10개가 10V씩입니다. 10kV씩. 그럼 얘가 60kV라는 거는 뭡니까? 하나당 10kV씩을 분담할 수 있는데 60kV밖에 안 걸렸다고 해요. 그럼 하나당 6kV 정도로 걸리는 걸로 생각하실 텐데 문제는 에다의 연육률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저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림이 이렇게 돼 있었죠. 요게 이제 전압을 가장 많이 분담을 합니다. 왜? 전선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그쪽은 좀 힘이 셀 거 아닙니까? 그 여기 뭡니까? 요 끝에. 여기도 전선이 달려있죠? 철탑에 달려있죠? 그쪽이 좀 세다는 얘기죠. 왜? 뭔가 달려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부분은 중간에 이게 한 7번째나 8번째 여기 애자의 전압 분포가 적게 떨어지죠. 그러면 이 높아진 걸 떨어뜨리게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뭘 달죠? 예, 실드링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초호환, 초호각. 어떻게 합니까? 애자를 이렇게 하면 여기다 이렇게 실드를 달아놓기도 하고. 근데 그 실드링을 달아둔 피레기 같은 경우, 그런 쪽에 실드링 달아줬고,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튀어나온 거 해가지고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동그랗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얘가 전압을 분표를 하지다 보니까 그걸 달게 되면 얘가 이런 식으로 만들, 여기가 좀 완화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달렸으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이쪽으로 분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줄어드니까 얘가 줄어든 만큼을 얘가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육률이 전체니까, 전체 걸린 전압이니까. 얘는 올라가고 얘는 떨어지고 하면서 만들어주는데 얘가 하는 역할들이 또 뭐냐? 애자가 터지면 안 된다고요. 선비TL에서 뭡니까? 선로 애자가 가장 늦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전압이 딱 치게 되면 여기서 공기 중에 절연이 파괴돼가 이쪽을 타고 넘어가서 다른 게 터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얘가 터졌다는 건 끊어지는 겁니다. 끊어지는 거. 그러면 철탑에 올라가서 언제 그걸 다시 달고 또 할 거냐 이거죠. 그런 역할도 한다는 얘기죠. 아주 큰 이상전압이 들어왔을 때는 섬낙을 일으켜가지고 이쪽 공기 중에 섬낙을 일으켜가지고 애자는 터지지 않고 그쪽으로 방전되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여기서 이제 번개가 치면 이제 송전선을 쳤다.
그럼 이걸 타고 와서 여기도 똑같이 있겠죠. 그걸 타고 올라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탑을 해서 대지를 방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지 않으면은 얘가 여기를 하지 않으면 여기를 통해서 갈 텐데 그렇다면 얘가 깨져버리겠죠. 그래서 깨진 것들 사진들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애자의 연능률을 검토한다. 정전 용량을 크게 하면은 견디는 게 커지는 거죠. Q는 30V 자승에서 뭐라고요? 정전 용량이 크다는 거는 그 배터리 용량이 크니까 뭔가 얘가 더 전압을 걸릴 수 있겠죠? 그런 정도. 초호환, 초호각 사용한다. 그레이딩. 달래준다. 이렇게. 그 그레이드가 단입니다. 1단, 2단, 3단 할 때. 예? 그레이드. 애자량 개수 결정. 여기 보면 책에는 이게 있습니다. 애자량 개수 결정. 요거밖에 없습니다. 책에. 이게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쓴 겁니다. 내부 이상 전압에 대해서 섬락을 일으키지 않을 거. 아까 내부 이상 전압이 몇 번이었죠? 9번이었죠? 1, 2, 3, 4, 5, 6, 7, 8, 9에 마지막에 내부 이상 전압을 적어놨습니다. 상용지파 주수 섬락 전압이 상규 대지 전압의 4배 이상으로 되는 것을 불량해자를 고려하여 한두 개 추가한다. 아까 한두 개 추가하는 건 몇 번이었죠? 아까 8번이었네? 그런 부분에 있었고. 앞부분에서는 뭐였습니까? 연육률은 나왔죠. 똑같이. 예? 전이분포의 불평형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 한번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는데, 요거 계산하는 게 바로 요 전에 25점짜리였었나요? 근데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은. 쉽지는 않으니까. 문제는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계산하기가, 여기 첫 번째까지는 계산하기 쉬운데, 두 번째부터는 66분에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120 몇 분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전압 계산하기 힘들어진다 이거죠. 첫 번째는 계산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거의 쓰신 분이 없을 겁니다. 절연흡조. 아까처럼 선BTL 해가지고 필액의 제한전압을 기준으로. 절연흡조 하면 뭐라고요? 무조건 필액의 제한전압을 기준으로. 여기 이제 아까 7번, 8번이라고 돼 있었죠? 하나당 한 22% 정도 분담하는데 여기는 5%까지 분담하더라. 여기 7%. 7%라고 됐고 얘는 22%라고 그랬죠. 22%라는 건 뭡니까 지금? 10개인데 여기 10개 아닙니까? 10개를 기준으로 얘가 22%, 20%면은 40% 아닙니까? 나머지 60%를 여기서 쪼개서 분담을 하는 거니까 의외로 큰 거죠. 여기다 이제 퍼센테이지도 22%, 7%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괜찮겠죠?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거니까. 1367, 1175, 100 뭐라고요? 690. 바뀌었다고요, 이게. 불평형절에 나오죠. 진동시 지지물과의 이격거리, 클리어런스 다이그램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저번에.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철탑을 넘어가기 전에 애자 부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애자가 뭐냐 이거죠. 애자의 구비조건. 애자의 구비조건에서 키워드가 뭐였죠? 예? 예? 내구성, 상규대 지전압.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 구비조건, 키워드. 네코 절기표. 예? 네코 절기표. 내구성, 코로나, 절연, 기계적 특성, 표면장, 네코 절기표. 이게 구비 조건이 이렇게 딱 해주셔야죠. 5글자, 이거 딱 보면서도 이게 뭐였지? 이게 좀 틀리니까, 이제 책에 있는 거하고 좀 틀려서. 예? 책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외웠는데, 이게 내용이 틀리니까 갑자기 키워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책에 있는 걸 기준으로 일단 먼저 하시라는 얘기죠. 똑같이인데 요거는 이제 좀 더 실무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에 대해서는 자꾸 저희가 200문제 할 때 반복을 해드릴 겁니다.
재질변화 예자, 자기 예자도 있죠. 피년장진에서 유리 예자도 있고 고분자 예자도 있고 여기에서 안 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형상별 요거는 어떤가? 구성 재질에 따른 거고 얘는 형태죠. 아까 성질상, 형태상, 사용목적상처럼 얘는 어떤 구성이 아니라 여기는 형상별. 그럼 피년장진이 되죠. 핀 다음에 현, 장, 예? 지, 내 다 나와 있죠. 그대로 보시면 되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 되죠. 일반 애자에 비해 연먼 거리가 1.4배에서 1.5배 정도 크다. 그래서 염분이나 먼지 등이 붙어있는 경우 섬락사고를 일으킬 때 이런 송전솔로에서는 내무애자를 사용한다. 염의 대책이 뭡니까? 내무애자 사용이라고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애자에다 한두 개를 더 추가를 한다고요. 보시면 되고요. 애자의 정전용량 나와있고 섬락전압 나와있고요. 예? 선약전압에서는 건주유충을 외우시면 된다고 그랬죠? 건주유충. 건조섬락전압, 주수섬락전압, 위중파괴전압, 그럼 충격파괴전압. 볼까요? 충격파섬락전압. 이렇게 이제 4개 순서들을 외워주시라고요. 전압. 애자의 열화 부분이 어떻게 되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4가지 이런 부분들은 애자의 열화 부분에 대해서 나왔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뭐 변압기의 열화, 케이블의 열화, 뭐 이런 것들, GIS, 내부에 뭐 이런 것들을 배우시는 것 외에도 열화 부분을 또 묶어서 같이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요것도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10점짜리로. 옛날에 한번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딱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애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죠? 자기가 있고 그 안에 시멘트를 집어넣어서 그 안에 쇳덩어리를 집어넣었죠. 그럼 애자를 제조할 때 아까처럼 시멘트하고 자기하고 쇳덩어리를 집어넣는다면서요. 그럼 시멘트 쪽에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시멘트. 시멘트를 왜 넣냐면요. 시멘트는 뭡니까? 우리가 건물 짓 때 시멘트 지죠? 그럼 뭡니까? 접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튼튼하게. 붙어있지 않습니까? 쇳덩어리 안에 지금 시멘트 넣는 뭡니까? 시멘트가 쇳덩어리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깨지지 않고. 얘도 뭡니까? 애자 제조할 때 자기질 이런 것들, 이제 이 외부의 불량도 있지만, 뭐 시멘트의 불량도 있고, 제조상에서 그런 부분들 뭔가 불량이 있어서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온도, 계속 열을 받다 보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자기라는 부분들이 견뎌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뭡니까? 열을 받으면 팽창계수가 틀리니까, 아까 바이메탈처럼, 쇠도 있고, 시멘트도 있고, 자기도 있고, 자기 같은 건 열에 오래 견딥니다. 근데 시멘트 같은 건 양생할 때 좀 주의해야 되죠. 그래서 겨울 같은데 양생할 때 주의하지 않습니까? 뭐, 비 오고 난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시멘트 양생은 뭡니까? 시멘트 해가지고 놓고 나면 얘가 거기서 수분이 날아가면서 얘가 굳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대로 굳어줘야 되는데 그때 제대로 못 굳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겨울은 물이 날아가야 되는데 물이 얼어버리니까 안 날아가고 그 안에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겨울에 그래서 공사를 잘 안 하죠. 시멘트 양상이나 이런 것들은 날씨 따뜻한 때만 합니다. 시멘트 화학 팽창, 시멘트가 오래가 지나가야 되면 경화돼서 팽창된다. 그래서 여기 뭐 쇳덩어리에 지금 시멘트 넣어가지고 붙였다면서요. 이 주위에 자기하고 쇳덩어리가 붙을 수 있게끔. 근데 시멘트가 오래되면 벌어지고 하다 보면 얘가 깨져버릴 수도 있는 거고. 전기적 스트레스나 코로나 등에 해가지고 자기 쪽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옆면 누설거리 쪽에 누설거리가 길어진다는 건 뭐죠? 전기적인 거리가 길어진다는 얘기죠. 옆면 거리가 넓어진다는 건 거리. 옆면 코로나 있었죠? 그러면 옆에서 이제 치는 거다 이거죠. 예? 예전에 섬락거리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AC, 뭐 CN 해가지고 따라온다고 이렇게 쭉. 요 수식도 보면 7개 있었죠? 7개에서 8번째. 21%라고 돼 있네요. 17%, 8%, 6%. 좀 틀리네요. 아까는 22%고 아까는 7% 했는데, 여긴 6%, 예? 21%. 조금씩 틀리지만 이제 여러분 대충 쓰셔도 맞는다는 얘기죠. 21%나 22%나 뭐 차이가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뭐 22%, 아까처럼 5%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분포라는 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요거에 대한 수식 계산하는 부분들이 있었더라. 예자는 효율. 뭐라고요? 연효율, 연능률. 얘가 또 어디로 가버렸네. 예. 악행원 뭐 이런 부분 나오니까 이런 부분 보시면 되고요. 애자 쪽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또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이 송배전 기술 해설집을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거 해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몇 번 해드렸으니까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그냥 백과사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백과사전 뭐 안에 뭘 보려고 봅니까? 한 번씩 이게 뒤집어 보는 거죠. 그러다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백과사전입니다. 말 그대로. 백과사전 보다가 이제 자기가 모르는 게 있으면 이제 아까 어떻게 합니까? 주석을 찾아가지고 그거 찾아가서 보는 겁니다. 그냥. 근데 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내용들도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구성대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훑어보시면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좀 새로운 거 같은 경우는 한번 봐두시면 이게 10점짜리로 나옵니다. 요 안에서 이제 10점짜리 문제들이 여기서 한두 문제가 나옵니다. 최신 경향으로. 이번에 근데 25점짜리 CLS가 나왔습니다. CLS가 25점짜리. 배전 쪽에 클로즈 루프 시스템. 그게 여기만 있거든요. 요 전에 2001년도 판에는 없었습니다. 2013년도 판에 그게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두 개를 그때 한번 비교해 드렸죠. 요 전 타임 때 2001년도 거하고 2013년도 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 제가 목차 분석해 드리죠. 얘하고 목차가 바뀌고 좀 이런 것도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 목차들이 바뀌었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딱 보면 2013년에 사진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사진이. 보기가 좋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래 한글 파일이 있고 2001년도 아래 한글 파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봤죠. 이렇게 PDF로 바꿔가지고 봤더니 얘가 좀 더 잘 돼 있더라 이거죠. 사진 때문에 보기가 좀 좋게. 순서는 좀 바뀌고 여기 최근 늘어났던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건 코로나라든가 여기 볼까요? 여기 학술 이거 똑같습니다. 여기 저런 협조하고 유도장에 이쪽에 있던 게 이쪽으로 올라가고 나머지 장들은 다 똑같습니다. 뭐 변전실무, 배전실무 다 똑같고 개통보호실무 다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 신기술 요게 늘어났습니다. 여기 이쪽에 신기술 이쪽에 스마트 그리드, 초전도, 신재생에너지, HVDC 팩처, 디지털 변전소, 서브스테이션 오토메이션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또 늘어났으니까 서브스테이션 오토메이션 바로 요 전전신능과 IPC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디지털 변전소거든요. 내용이. HVDC 팩치는 뭐 맨날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고 초전도 나왔었죠. 또 신재생 에너지나 스마트 그리드는 조금 나온 지는 좀 됐습니다. 한 4년? 3, 4년 전에 나왔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뭐 수시로 나오니까 요즘 또 요즘 기후 때문에 지금 며칠 전에도 봅니까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박근혜 대통령 또 해가지고 기후변화 해가지고 앞으로 투자를 하겠다 해가지고 또 세계 여러 사람들 와가지고 또 했었죠. 사인하고 그것들 때문에 이제 요즘 추세가 막 자꾸 그렇게 가니까 그런 것들도 좀 한번 봐주시라는 얘기예요. 원자력 이런 것들도 한번 봐주시고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이 추세를 알고 왜냐면 기준 추세에 대해서 준비했다 나오면은 좋은 거고 못 나오면은 시대를 제대로 못 읽은 거죠. 그 출제자도 보면은 고리타분한 걸 내는 게 아니라 현재 문제되고 대두되는 걸 낼 거란 얘기죠. 예. 세계 지리 8번 문제 그런 것들도 잘못됐다고 막 소송 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채점자들도 사실 그거를 문제를 걸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더 문제를 더 틀리게 냈거든요. 옛날에는 문제를 좀 쉽게 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점수 안 났다고 공단에다가 소송 걸고 그랬습니다. 발선배는 좀 아직 합격을 못 하셨거든요. 그분이 소송 걸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몇 번 지금은 합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몇 회 때더라? 70 몇 회 때인가 이제 떨어진 분이 계속 공단에다 거니까 그래서 출제 경향이 자꾸 바뀌는 겁니다. 더 옛날엔 두리뭉실하게 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 이거죠. 채점할 때 이것도 맞지 않냐 그래서 요즘은 나오는 추세가 딱 정확하게 물어보게끔 답안지 안 보여줍니다. 채점한 부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철탑 접지. 과도 특성이 어떻게 되냐면 15